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듯합니다. 이게 다이나믹 코리아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발생된 요란법석인지는 알 수 없는데요. 원래 시끌시끌했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유독 더 국정과 정치가 요동치는 듯합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선이 붕괴되고 국정운영 부정평가는 60%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내로남불 욕하더니 더하네. 이런 국민 여론이 생기면서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내로남불 욕하더니 더하네. 이제 이런 국민 여론이 생기면서 좀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원래는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할 정의롭고 공정한 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랬죠. 당선되셨죠. 예. 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의 민생 아주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별로 유능해 보이지 않고요. 또 긴장감도 별로 없어 보이죠. 예. 또 인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난맥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 대선 때도 걱정했던 것이 이분이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보시고 검찰총장 출신에서 바로 대통령이 되셨는데 아마추어리즘을 매우 제가 우려했단 말이에요. 그게 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는 것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대처 능력에서 확실히 아마추어리즘이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우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추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할 정의롭고 공정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해서 당선되셨다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어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민생이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별로 유능해 보이지 않고 긴장감도 별로 없어 보인다며 인사에 있어서도 난맥상을 보이지 않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보시고 검찰총장 출신의 바로 대통령이 되셨다. 대선 때 아마추어리즘을 매우 우려했다며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대처 능력에서 확실히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을 때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아내 신모 씨가 동행해 논란이 된 것도 비판했는데요. 우 위원장은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인을 1호기에 태운 것을 빨리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라며 잘못이 있을 때 자꾸 변호하고 강변하려는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 위원장은 이준석 국힘당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서는 세상의 대통령 선거를 이기고 지방선거를 이겼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대표를 날리는 정당이 어디 있느냐고 힐날했는데요. 그는 보통 당대표급이 되면 사법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준다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시킨 것을 보면 애초부터 지방선거 끝나면 대표를 몰아내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대통령하고 윤핵관들 작품이다. 다 무기나에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을 이어갔는데요. 우 위원장은 지금 민생위기에 여당이 완전히 무력화됐다. 여당 때문에 국회도 안 열리고 너무 혼란스럽다라며 과거에도 여러 번 느꼈지만 국힘당이라는 정당은 참 희한하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는 자기 이익에 따라서 단계를 하자, 임시를 하자, 이런 여러 해석이 나오고.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돼? 안 되니까 아예 그거는 그냥 맡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 근데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한다는 자체가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할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냥 그 직무대행으로 가는 거예요. 중부대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로 보고 있어요? 응? 6개월 그대로. 그래요. 아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자, 기소가 되면 진짜 다시. 그렇지 않는데. 수사 결과에서 성폭력 있었다 인정되는 거죠. 수사 결과 성폭력 인정된 게 나왔단 말이야. 확정적으로.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아닐 경우도 생각을 해야지. 아닐 경우도 되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걸 흘러보면 이 가벌성이 있어. 이게 공소시 남아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걸 다 거짓말했잖아. 나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걸 다 거짓말했잖아. 나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걸 다 거짓말했잖아. 나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다음에 또 있어요. 이거 비대로도 갈 수가 있어요. 좀 이따 친구들이 사퇴를 해버리면 아하. 비대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우리 이야기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런 경기로 그럴까 보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중진 언론들은 중진들한테 전당대회, 자기들- 조기전당대회 이런 얘기 안 나오겠고. 자기들이 지금 들으신 이 대화 내용은 11일 국힘당 초선의원회의 전 이준석 대표 징계와 관련해 유승범 의원과 최용두 의원의 대화 내용인데요. 우연하게 MBC 취재팀이 포착한 내용입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온 충격적인 대화 내용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 난 안 했다고. 그게 중요한 거다라고 유 의원이 발언합니다. 이미 당내에서조차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던 건데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언해 말한 거죠. 뭔가 증거를 포착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윤핵관이자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유 의원 입에서 나온 발언으로 여러 가지 함의가 담긴 뜻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이 접수할 만한 정치적 도의를 갖고 있다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대승적인 양보안을 오늘이라도 제시해서 후반기 원구성을 바로 매듭 짓든지 인청특위와 민생특위라도 먼저 가동할 수 있게 최소한의 협력적 태도라도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는 오늘도 계속해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직접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중재안 모색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또 무산됐습니다. 원구성 지연으로 40일 넘게 헛돌고 있는 국회 상황을 두고 여야는 오늘도 니 탓 내 탓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정확하게 따져보면 이 모든 게 다 국힘당 탓인데요. 국힘당은 오늘까지 원구성이 안 되면 김진표 의장에게 민생경제특위와 인사청문 특위 구성을 요청하겠다고 예고한 민주당을 의회 폭주라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야당이 상임위와 무관한 사개특위를 협상 조건으로 걸어 거래를 시도한다며 조건 없는 원구성에 나설 것을 압박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국무위원들을 연달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 것이야말로 국정 독주라고 반발했는데요. 또 정부의 인사참사와 민생경제 위기를 방관하는 게 아니라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며 국힘당을 역시 압박했습니다. 사개특위 구성 외에도 여야는 상임위 배분을 두고도 입장차가 뚜렷했는데요. 국힘당은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법사위뿐만 아니라 행안위원장 자리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경찰 장악 시도를 막으려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국힘당의 과욕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갖고 싶은 걸 울며불며 땡깡을 부리는 아이처럼 계속 더 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건데요.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중재에 나섰습니다. 회동에서 김진표 의장은 민생경제특위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권선동 원내대표는 먼저 상임위 구성부터 해야 한다고 이견을 드러냈는데요. 의장 중재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입장차는 결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전략이 아닐까요? 오히려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어 오로지 대통령령으로만 손쉽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꼼수가 아닐까 의심되는데요. 이미 그는 공무원의 친인척 채용을 제한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5조를 대통령령으로 삭제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더 큰 그림이 있지 않을까 강력한 의심을 해봅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민주당은 제발 일다운 일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녀야 하나요? 저는 우리에게 있는 상호 불신, 이 신뢰의 어떤 그런 회복, 이게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라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의 이행을 통해서 국회가 다시 여야가 손맞잡고 민생경제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21대 국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어야 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만큼 통 크게 양보하고 또 우리 야당을 설득해 주신다면 오늘이라도 저는 나머지 원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그동안 쏠쏠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타협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서 보다 속도 있게 우리가 국회에서 각종 그런 입법 심사를 포함한 업무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제 그런 중재 노력을 계속 해주실 걸로 믿고 있고, 존경하는 우리 권 대표님께서도 당면 문제로 여러 가지 오히려 좀 책임이 막중해지셨는데 저희들도 여당의 그런 그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야당으로서 저희가 또 소심하게 안보나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할 것을 과감하게 협조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구성 간단합니다. 국회의장 뽑고 상임위장 뽑으면 됩니다. 여야 간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없으면은 그건 야합입니다. 정당성이 없습니다. 국민의 의사보다 더 소중하고 더 높은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검수완박이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을 잃은 겁니다. 검수완박법이. 근데 검수완박을 완성시키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에 걸림돌이 되어야 하는지, 상임위 구성에 걸림돌이 되어야 하는지 저는 지금도 아무리 이해하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민생 걱정한다 하지 말고 우선 상임위 구성부터 합시다. 그래서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상임위 구성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대정부 질문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라고 관쪽자리 국회를 열자고 했겠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상임위 구성 이전에 국회를 부분적으로도 저는 정상화시키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생경제특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상임위를 구성하고 나서 개별적인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민생경제특위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상임위 구성하기 전부터 민생경제특위, 인사청문회특위 이건 본말에 전도된 겁니다.